자, 오늘의 해설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은 현재 전 세계 금융계에서 XRP의 입지를 형성하고 있는 아주 복잡한 거미줄, 그러니까 지정학적 요소와 규제 지연, 그리고 기관들의 채택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명쾌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XRP가 앞으로 정확히 어디로 향할지 이해하려면 최근 암호화폐 평론가인 미클이 제기해서 화제가 된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부터 던져봐야 해요. 과연 무엇이 최초의 비전이었을까요? XRP 레저가 실제로는 비트코인보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에 더 가까운 건 아닐까요? 이 거대한 180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핵심 렌즈를 통해 XRP의 궤적을 살펴볼 겁니다. 첫째, 철학, 재해석된 사토시의 비전. 둘째, 역풍, 지정학과 정책. 그리고 셋째, 촉매제, 채택과 공급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철학, 재해석된 사토시의 비전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근본 목적이 대체 뭘까요? 암호화폐 업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철학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수수료는 비싸고 결제는 느린 디지털 금으로 진화했잖아요. 반면에 XRP 레저는 어떨까요? 철저하게 일상적인 P2P 결제를 위해 구축된 저비용, 초고속 결제 시스템, 말 그대로 디지털 현금이자 탈중앙화 거래소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 두 철학적 차이가 현재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파트, 역풍, 지정학과 정책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서 혼자 작동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현실의 장애물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전략가인 리바이 리트벨트의 말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는 마침내 기다려온 불트랩, 즉 강세장 함정이 왔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거시경제적 충격들이 일시적인 거짓 돌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XRP 보유자라면 이런 거시적 요인들이 만들어내는 변동성을 반드시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외부의 지정학적 이슈들이 디지털 자산의 유동성에 얼마나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핵심 석유 유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된다거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석유 회사들과 에너지 봉쇄 연장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투자자들은 곧바로 위험 회피 모드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발을 빼버리죠. 물론 정책 기조가 바뀌거나 긴장이 완화되면 썰물처럼 빠졌던 신뢰는 금세 다시 회복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이런 외부 팩트들이 시장 심리를 어떻게 쥐로 흔드는지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지정학적인 이슈에서 눈을 돌려 국내 정책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9개월이라는 거대한 역풍과 마주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명확성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후 최종 결론 없이 그냥 허무하게 흘러가 버린 그 기나긴 시간 말이죠. 분석가 존 스콰이어가 아주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디지털 상공회소가 팀 스콧이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의원들에게 제발 법안 좀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미국 내 규제는 여전히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국경 간 XRP 채택에 엄청난 경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근데 밖을 한번 볼까요? 유럽, 아시아, 중동 같은 지역들은 이미 블록체인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속전속결로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꽉 막힌 입법 관성과 발빠른 글로벌 규제 모멘텀의 차이가 극명하죠. 세 번째 파트, 촉매제, 채택과 공급 메커니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거센 역풍들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기저의 메커니즘을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석과 스모키의 연구를 보면 핵심은 아주 명쾌한 수학적 도미노 효과에 있어요. 잘 보세요. 먼저 기관들의 채택이 늘어나면서 전체 트랜잭션 흐름이 대폭 증가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아주 소량의 XRP가 영구적으로 소각됩니다. 한마디로 유통되는 공급량이 뒤로 가는 법 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본질적인 디플레이션 구조인 겁니다. 네트워크가 유용하게 쓰이면 쓰일수록 공급량은 줄어들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을 확 잡아주는 엄청난 촉매제로 작용하는 거죠. 게다가 그 유용성이 목표로 하는 시장의 파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무려 180조 달러입니다. 네, 연간 180조 달러 규모의 국제 자금 이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상상해 가시나요? 이 거대한 시장을 파고드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미 피나스트라, 볼란테,
CGI 같은 굵직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XIPL의 실시간 총액 결제 기능에 접속하고 있어요. 테메노스나 SAP 등으로부터 결제 메시지를 수신하면서 리플렛을 아주 적극적으로 통합해 나가고 있죠. 더 놀라운 건 전통적인 스위프트 시스템과 나란히 실시간 결제 계층에서 작동하는데 굳이 스위프트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건 브리지 통화로서의 XRP 수요가 멈추지 않고 뿜어져 나올 거란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런 기관 채택의 모멘텀은 무려 1,4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송금 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웨스턴 유니언 같은 송금계 거대 기업이 앵커리지 디지털을 통해서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USDPT를 출시했어요. SWIFT를 완전히 우회해서 내부 결제를 최적화하겠다는 건데 낡고 느린 기존 시스템을 블록체인의 효율성으로 가차없이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잠깐. 웨스턴 유니언이 솔라나를 쓴다면 결국 XRP한테는 구체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는 거지? 결제 계층에서 XRP가 설 자리는 대체 어디야? 하고 말이죠. 평론가인 더 리얼 레미 릴리프가 그 해답을 아주 시원하게 짚어줬습니다. 바로 최근에 솔라나 생태계에 공식 출시된 랩핑된 XRP, 즉 WXRP 때문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실로 엄청납니다. 특정 기업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내부적으로 어떤 체인을 쓰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XRP는 멀티체인 생태계 전반을 넘나들면서 유동성을 쫙 연결해주고 탈중앙화 금융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결제 브리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해설에서 꼭 챙겨가셔야 할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탄탄한 수학적 유용성과 골치 아픈 글로벌 입법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말 숨막히는 줄다리기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낡은 레거시 금융 시스템이 서서히 쇠퇴하고 블록체인 채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과연 XRP의 이 구조적인 디플레이션 파워가 일시적인 규제 역풍들을 뚫고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중심에 설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팝콘을 먹으면서 계속 지켜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